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6월 6일, 어제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사실 저는 캔버라에 와가 있는데 캔버라에 전쟁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그 한국가를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로 판단하는데 이 죽은 그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튜브는 한국과 호주 현충일을 기념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를 방송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자유와 민주,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 그 다음에 은혜와 배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초점을 두고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현충일 전으로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 해외 동포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상한 나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족, 세월호 때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더욱이 김대중 아들 김홍걸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이 의원들이 친일파는 폄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기 때문에 유고시 국립묘지 안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두 대통령에 대한 파묘를 또 거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백선엽 장군은 메가드 장군, 이승만 대통령 이 세 사람이야말로 6.25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기틀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은 6.25 때 낙동강 정선을 이분이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을 것 같아요. 정말 민족을 국가보다 앞세우고 은혜를 배신으로 가면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백선엽 장군 폐모술을 들으니까 작년 이맘때 또 시드니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엄청나게 분노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교문신문을 보니까 성명서가 크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성명서가 누가 있느냐 하면 호주 강복회 지혜가 우리나라의 본국의 강복회를 본받아서 그 당시에 작년 이맘때 한교안 대표가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 가지고 인사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인사를 했다고 황 대표를 민족의 반역자니 또는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니 몰 역사적 행위니 규탄하는 성명서였어요. 나라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시드니 교민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성명서 광고를 냈더라고요. 도대체 강복회라는 단체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부임하여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만큼 백선엽 장군은 미국 측에서도 인정하는 용맹한 한국 군인의 표상이며 자유를 지켜낸 전쟁 영웅이고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민주 이야기하기 전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동아리를 틀지 못합니다. 민주가 먼저 당하면 자유는 죽어버려요. 왜 그 사실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가와 민족. 국가가 있어야 민족도 있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친일, 토착, 왜구, 적폐를 하면서 과연 누가 더 친일파적 행보를 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좌파가 한 말인데요. 더불당이 정말 국가 정체성을 운운할 수 있는지 윤미향 사건을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좌파였던 사람이 정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일본이라고 자기가 맹세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일파는 정말 김대중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더 친일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를 앞세워 자유를 죽이고 민족을 앞세워 국가를 파괴하고 은혜를 모르고 배영망당하게 굴 것입니까? 제가 호주에 와서 처음 느낀 인상은 공원 곳곳에 전쟁 기념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고 놀랐어요. 제가 근무했던 대학이 옥스포드라는 스트리트에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타운홀이라는 시내에서 내려가서 이제 기차를 걸어가면 그 하이드 파크이라는 굉장히 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거기서도 안작 메모리얼 전쟁 기념관과 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 도착해서 제가 울릉공이라는 소도시에 살았는데 시드니에서 1시간 드라이브하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죠. 거기 시내도 가서 보니까 울릉공 월 메모리얼 컴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울릉공 베트남이즈 월 메모리얼이 이렇게 높은 탑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소도시에서 거기서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참가해서 죽은 호주 군인들을 위한 위령탑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추모의 탑은 호주 관광지 어디든지 가면 쉽게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에도 한국 그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호주의 수도 캔버라를 가보면 여행객들이 반드시 들리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그것이 캔버라의 전쟁 기념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크고 그 다음에 뭐 여행 관광객들이 보기에 잘 정리한 곳이 전쟁 기념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호주 건국 이래 1,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세계 각지의 크고 작은 국지전쟁에 참여한 기록을 생생하게 참여 국가별로, 연도별로 여러 가지 유물과 역사들을 전시해 놨죠. 물론 한국 전쟁에 관련된 전시물 맞은편에 베트남 전쟁도 다 있죠.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베트남하고 한국 사람을 구별을 잘 못해요. 보통 한국에서 왔다면 베트남에서 왔느냐, 왜냐하면 전쟁으로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면적이 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로 비치되어 있어서 정말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캔버라 전쟁 기념관 밖으로 나오면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쓰여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 이름을 그렇게 적어갈 수 있는지 정말 감명 깊습니다. 그 한국의 그 현충일과 비슷한 것이 호주의 안작데이라고 그래요. 매년 4월 25일 날 열리는 날인데 이 날은 엄청난 큰 공식 휴가예요. 그래서 호주 모든 사람들이 축제로 참가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가 돈 서비스를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참배하고 엄청난 행사를 시티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민들도 제한군인회가 이제 참여하기도 하는데 특히 현재 세계 1차 대전 중에 죽은 호주, 뉴질랜드 군인 이 두 나라 죽은 군인들을 합동으로 추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작대의 유래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1915년 4월 25일에 그 독일하고 이제 연합군은 이제 연합군이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게 이제 터키의 오토만 제국, 터키 오토만 제국이 이제 독일의 같은 동맹국이었는데 그 당시 수도가 콘스탄티,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 수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갈리폴리라는 곳에 새벽에 도착해서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8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호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연합군이 엄청나게 대패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한 40만이 죽었고 거의 14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이 사실은 오타만족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뭐 승리를 했죠. 그 호주 뉴질랜드는 거의 한 5만 6천 명의 사상자가 났고 호주인들은 한 9천 명이 죽었고 뉴질랜드는 한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 양국이 그 새벽을 기념해서 4월 25일 돈 서비스를 해가지고 새벽부터 아주 큰 행사를 치러요. 그래도 올해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취소되어서 그냥 집 앞에서 각자 스탠드 앳 돈 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했죠. 자기 집 뭐 이렇게 우체국통 앞이나 베란다에서. 그래서 이 행사는 주로 RSL 클럽이라는 데서 주관하는데 호주에 오시면 알겠지만은 호주에는 아주 특이한 문화가 각 카운슬마다 RSL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럽은 지금 이제 옛날이나 현직의 국방 업무에 참여한 회원과 가족의 복지, 보상 그리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국가에서 엄청난 이제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호주의 모든 사교, 교양, 그 다음에 이런 뭐
음식 문화는 RSL 클럽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RSL 클럽에 가면 그 회원 가입하면 그 가격도 싸거든요. 그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또 여러 가지 오락시술을 즐길 수 있는데 매일 7시만 되면 그 국방을 위해서 죽은 군인들을 위해서 묵념하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그 있던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멈추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그 노래가 나올 때까지 이제 그 써가지고 기념을 합니다.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호주라는 문화가 이런 상위용사 베테랑이라 하는데 이런 이런 사람들로 움직인데도 간이 아니에요. 그죠? 미국도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그 미국 워싱턴에 한국 전쟁기념관을 방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미국도 정말 나라가 허공영령을 추모하는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한국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는데 뭐 캔버라에 있는 그 화려한 한국 전쟁기념관보다는 좀 초라했지만은 사실 전해주는 상징성은 훨씬 더 강렬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기 이제 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동상을 딱 대리석 옆에 세워져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6.25 때 그 유엔에서 파견한 22개국의 국가가 쫙 서지가 있고요. 또 다른 면에는 6.25 때 죽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의 숫자가 쫙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250만 명의 소중한 군인들이 그 미국을 위시해서 연합군들이 한국 전쟁에서 희생되었고 사망한 미군만 해도 한 5만 명이 넘어요. 한 5만 명의 젊은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미국 하버드 대학을 가봤는데 뭐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 그 대학에서도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6.25 때 참석한 그 학생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그 성당 안에 그 제가 정말 그 앞에서 눈물 흘린 거는 그 전쟁터에서 사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을 안고 가슴을 치우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동상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그 애를 키우는 엄마거든요. 내 아들이 전쟁에 가서 죽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엄마의 가슴 아픈 마음이,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이 평생을 가슴에 묻지 않겠습니까? 이런 5만 명의 자기 아들을 우리나라 공산주의로 막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죄송합니다,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나라가 전쟁으로 죽은 자를 얼마나 잘 기념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호주와 미국은 단연코 세계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기념관에 Freedom is not free 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물론 그 문구는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지만은 저는 또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로 새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보다 국가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민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가 민주보다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가 동아리를 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아들의 생명을 바친 호주나 미국, 자유 이런 우방 국가들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고 6.25가 상반가실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 그 다음에 중공이 우리 나중에 이제 쳐들어와서 다시 메가드 장군이 후퇴를 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6.25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낸 사람이 이승만이고 백선엽이고 또 그 뒤에 박정희 장군이 우리나라를 경제를 이렇게 부흥하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인 약점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을 폄하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오히려 후퇴하는 야반 국가가 되어간다는 생각이 현충일을 맞으면서 드는데,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감사합니다.